이렇게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수사 지휘 라인이 바뀌었습니다. 김 여사 소환을 두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은 걸로 알려진 서울중앙지검장도 교체되는데 후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변인을 맡았던 검사장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사로 수사를 책임지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는 16일부터 부산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명품백 수사를 지휘하는 1차장 검사는 법무연수원으로, 주가 조작 사건을 맡은 4차장 검사는 수원고검으로 이동합니다. 각각 고검장이나 검사장으로 승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김 여사 수사 지휘 라인이 바뀐 겁니다. 송 지검장은 김 여사의 소환 문제를 놓고 지난 1월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송 지검장 후임으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취업 의혹을 수사해오던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찰청 대변인이었습니다. 성남지청장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사건을 수사하기도 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는 지난 2020년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박탈됐습니다. 그래서 신임 이 지검장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번 인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백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지 열흘 만에 이뤄져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최상명 사건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경찰이 오늘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임 사단장은 언론이 없는 말을 자꾸 지어낸다며 수중수색을 지시한 적 없다는 기존 입장을 오늘도 되풀이했는데 임 사단장의 주장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윤두열 기자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해온 경찰은 사건 10개월 만에 임성근 당시 사단장을 소환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부대의 당시 지휘관으로서 국민들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최상병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에게도 죄송하다고 했지만 본론은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일부 유튜브, 일부 언론에서 제가 하지도 않는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자신에게는 지휘권이 없었으니 사고도 본인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한 겁니다. 결백을 밝히는데 주력하겠다는 것까지 준비한 말만 마치고는 입을 닫았습니다. 주장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으신 건가요? 새벽 사망 사건 이후에 김계환 사령관이랑은 어떤 통화하셨습니까?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그 녹취록 관련해가지고 어떤 입장이신가요? 임 사단장은 도시락으로 간단히 점심 식사를 하며 10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북경찰청은 그간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임 사단장이 받는 혐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조사가 마무리되면 윗선의 외압 여부 등의 윤곽도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이 하는 로블록스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한 게임에 대해 저희가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취재 결과 이 게임 고등학생들이 모여 만든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중 한 명은 저희 취재진에게 게임이 자극적일수록 돈을 더 벌 수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정혜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한 그날의 광주는 고등학생 6명을 주축으로 운영됐습니다. 취재진은 연락이 닿은 핵심 개발자에게 게임을 만든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돈이 궁하고 한 달에 35에서 40, 한 5에서 10% 정도 인센티브 들어가는 거에다가 기분 좋으면 돈 좀 더 줘요. 게임이 자극적일수록 회원은 늘었고 돈도 더 모였습니다. 시민들끼리 싸우게 하고 북한군도 등장시킨 이유입니다. 광주시 대투벌 작전이라고 또 막 거기에 있는 민간인들 다 죽이는 이벤트도 있었고. 그런 이벤트 하면 초등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뭐 거의 접속하는 사람이 2배로 뛰긴 하죠. 그러는 사이 회원 수가 15,000명을 넘었습니다. 역사 왜곡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려고? 돈 벌려는 것도 있고 관심 받으려고 하는 일들도 많아요. 파장이 커지자 긴급 점검에 나선 정부는 최근 5.18 역사를 왜곡하는 게임을 또 적발했습니다. 미국 로블록스 측도 부적절한 게임 모니터링을 위해 글로벌 번역 능력을 갖춘 AI 안전팀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태 첫 제보자인 초등학생 이호진 군은 오늘 광주시청 등에서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호진 군은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가짜뉴스 게임이 더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한 노숙자가 무인 점포를 제 집처럼 썼습니다. 음식을 훔쳐먹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잠까지 잔 뒤 진짜 주인이 나타나자 냉장고로 문을 막고 버티기까지 했는데요. 결국 경찰에 끌려나갔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라면 그릇을 손에 들고 어슬렁거리다 문을 잠급니다. 밖에선 못 들어오는 가게 안 느긋하게 벨 채웁니다. 구석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는데 체크무늬 잠옷 빠집니다. 신발도 편안한 슬리퍼로 바꿔 신고 의자를 한데 모아 만든 자리에 벌러덩 눕습니다. 지난달 22일 새벽 강원 춘천시의 한 무인 점포입니다. 이 40대 남성 주인 행세를 하지만 아닙니다. 날이 밝고 진짜 주인이 나타나자 냉장고와 가재도구들로 문을 막습니다. 한마디 이제 주거할 목적으로 이제 생활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인은 자기 가게에 들어가기 위해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 먼저 가게 뒤쪽으로 갑니다. 뒷문도 잠겨 작은 창문에 몸을 구겨 넣습니다. 겨우 들어가 주의를 끄는 사이 당황하지 마세요. 자리에 앉아요. 다칠 수 있어요. 다른 경찰들은 잠긴 앞문을 열고 냉장고를 밀어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남성은 노숙자였습니다. 전날 밤 홍천에서 춘천까지 30km 넘는 거리를 걸어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마 떠돌이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8시간 남의 가게를 점령했던 남성은 결국 붙잡혀 끌려나갔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